이제 드디어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민사특별법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최종 여행을 출발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민법의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있느냐 이거죠.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민법 총칙 파트의 제108조, 그렇죠? 통정허위에 대한 예외죠. 우리 통정허위는 무효죠, 그죠? 무효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명의신탁 약정, 서로 명의신탁자하고 수탁자 서로 짰다 이거예요, 그죠? 짰다. 여기 명의신탁자 부탁을 하는 거죠. 이름 빌려달라고. 명의수탁자, 받을 숫자를 써서 부탁을 받는 자. 여기 이제 국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출마자. 나쁜 놈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통정허위처럼 명의신탁 약정도 둘이 짠 거니까, 그죠? 이름 빌려주는 거, 빌려받는 거 짠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정허위적 성격을 봐서 무효긴 한데 그건 공통.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통정허위는 108조 2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무효를. 그죠? 즉 반대로 얘기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때 악의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명의신탁 약정은 비록 무효긴 하지만 말이죠. 악의의 제3자에게마저도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즉 악의의 제3자라 할지라도 자기 권리를 취득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렇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랑하면서 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국회의원 못되게 그냥 완전히 못 박아버린 거죠. 그죠? 정말 최고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법의 물권 파트의 소유권. 소유권은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한 명이죠, 그죠? 그죠, 한 명인데, 이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내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이놈 거죠, 그죠? 부동산을 사랑하는 예비 국회의원, 이놈 거야, 이놈 거.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누구 거냐면은 명의수탁자 겁니다. 그러니까 대내적 소유권자는 명의신탁자,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명의수탁자께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떤 소유권의 특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에 넣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독수리의 날개를 퍼덕거려서 한번 저 창공위로 한번 올라가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 봅시다. 자, 실명법이라고 좀 말이 좀 그래요. 실명도 그렇고 또 약자로 부실법도 그렇고 둘 다 별로 안 좋아, 그죠? 그래서 그냥 실명법을 저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실명법이라는 마지막 나무 보니까 크게 세 개의 나무까지가 있죠. 그래서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계약 명의신탁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실명법의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은요. 명의신탁 약정은 의사표시 합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죠.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문제가 있는, 그죠? 법률행위죠. 그에 따른 법률효과, 법률관계를 우리 조문 판례,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기본적인 핵심이 될 것이고요. 자, 출제의 핵심은, 자, 나무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명의신탁 유형별, 그래서 우리 나무까지 세 가지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 간, 그리고 당사자와 제3자 간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이해하는 거. 요게 이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명의신탁 약정이 왜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가 되냐면요. 우리 실명법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이런 행위는 투기, 탈세, 탈법행위다. 투기고 탈세고 탈법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무슨 행위다? 반사회적 행위다. 사회를
이게 반하는 행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국노다 이거죠, 매국노. 그렇죠? 이한용이하고 똑같은 부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매국노 같은 놈들에게 우리 사회를 맡길 거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런 사람 찍어주지 말고, 그렇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실명법에 규정을 해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명의시타 약정 금지. 이거 금지한다. 이거 어기는 혼내줄 거야 이거고. 두 번째는 금지했는데 꼭 하는 놈이 있죠, 그죠? 그죠? 이한용 같은 놈. 그래서 그런 놈들은 어떻게 했나? 그 명의시타 약정은 무효로 하겠다 이거예요. 무효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보호를 하려고 법제도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뒤로 가셨어요. 핵심 박스 밑에 보겠습니다. 명의시타 약정이 뭐냐? 개념에다 파란펜 밑줄을 하시고요. 명의시타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 자, 검정펜 밑줄로 봅시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네요. 검정펜. 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 있는 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 그죠? 가등기 포함에다가 그죠? 검정펜으로 밑줄합시다. 는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명의시탁 약정이고요. 자, 대상은 자 2번에 되어 있죠. 대상에다가 파란펜 밑줄로 합시다. 부동산 물권, 그리고 물권 등기다.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이니까 채권, 임차권 이런 것은 명의시탁 약정 관계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유효고. 그죠? 그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도 포함한다는 거죠. 가자등기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가등기도 걸린다는 거예요. 명의시탁 약정에.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이죠. 세 번째, 명의신탁 유형별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출제자 의도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 날개 박스 보시죠. 자, 출제자 의도 3자간, 또 계약, 종중 명의신탁. 종중 명의신탁은 세 가지 유형에는 들지를 않죠. 종중 명의신탁은 이 실명법상 명의신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탈세라든지 그 나쁜 목적이 아니라면은 그 유효성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처벌받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 사례를 통해서 각 당사자의 해당 권리의 유무, 그렇죠? 결국 그 권리의 유무라는 것은 유효냐 무효냐를 판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된다. 그거를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딱 세 개의 표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죠? 자, 이자간 명의신탁 같은 말로 뭐 이전형 명의신탁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게 명의신탁자 건데 말이죠. 명의신탁 이름만 싹 빌리는 그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 2번하고 3번은 그러면 3자간 명의신탁, 우리가 중간생략 명의신탁이라고, 계약 명의신탁은 위명 명의신탁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쓰는데요. 그러면은 2자간 명의신탁이라는 놈하고 그 뒤에 두 개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요 놈하고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 크게 봤을 때, 여기는 그냥 계약이랑 매매계약이라는 게 없죠. 그쵸? 여기에 이제 매매계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이미 명의 신탁자 건데 이름만 이쪽에 이렇게 이름만 빌리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거기에 아직은 아닌데, 그렇죠? 아직은 명의 신탁자께 아닌데 이제 계약을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죠? 계약하고 이제 관련된 거예요. 계약이 개입되는 매매 계약이 특히, 그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은 3자간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은 또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쵸? 그거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다릅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그래서 그 삼자간 명의신탁 표, 그 박스 그림 밑에 보면 계약의 당사자 해서 돼 있죠. 매도인 신탁자, 검정펜 밑줄 자. 계약의 당사자, 매도인 신탁자. 그러니까 명의신탁자가 자기가 계약은 해. 그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등기할 때만 명의신탁자 거 이름을 빌린다는 거죠. 그쵸? 그에 반해서 계약 명의신탁을 한번 볼까요? 위임형 명의신탁은 그 박스 밑에 봅시다. 두 번째 점. 계약의 당사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매도인, 수탁자 돼 있죠. 자, 거기다 검정펜 밑줄을 봅시다. 계약의 당사자, 매도인, 수탁자.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수탁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할 당시부터 이름을 빌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완전 범죄를. 그죠? 그래서, 사실 가장 흔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계조사는 해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3자, 그죠? 그, 삼자간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의 차이점은 뭐다?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자, 계약의 당사자가 갑이 명의신탁자, 그죠? 부탁하는 자, 을이 명의수탁자, 부탁을 받는 자, 병이 매도인이라고 합시다. 그죠? 토지를 파는 매도인.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가 삼자간 명의신탁은 누구라고요? 명의신탁자 갑하고 병이 된다고요. 매도인. 이렇게. 그에 반해서 계약 명의신탁은 뭐예요? 명의수탁자 을하고, 그죠? 제3자 병, 매도인이 된다. 이렇게.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구나. 일단 거기서 출발하자고요. 오케이. 자, 그럼 가봅시다. 이자간 명의신탁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보니까 당연히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다. 당연히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죠? 금지고 무효입니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거는 다 공통점이에요. 이자간이든 삼자간이든 계약 명의신탁 보면 명의신탁 약정은 다 무효죠.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 한번 볼까요? 지금 물권 변동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예요. 이전 등기가 이자간 명의신탁 무효죠. 무효? 당연히 무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자간 명의신탁도 무효죠. 당연히 무효로 해야죠. 그런데 이게 문제네요. 계약 명의신탁에 보니까 매도인에서 수탁자 화살표로 된 데 보니까 이전 등기가 유효가 있네요. 그런 게 중요하다. 자, 무효도 있고 무효는 외울 필요가 없죠. 유효인 경우가 있다는 거야. 다 무효인데, 그죠? 자,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에 이전 등기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유효에다가 빨간 펜 밑줄 합시다. 어떤 경우냐? 자, 검정펜. 매도인이 선이. 매도인이 몰라. 명의신탁 둘이 했는지. 그냥 을이 당연히 자기 아파트, 자기 토지, 자기 돈으로 사러 오는 줄 알았다. 그죠? 자,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런 걸 왜 두고 있냐면은 병이 무슨 죄입니까? 이거 만약에 선이야. 몰랐는데, 이거 뭐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 납니다. 병 나에. 그래서 병인가? 병 나면 안 되죠. 선의는 자꾸 보호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사회는.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로 해줍니다. 이전 등기를.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자는 그럼 누가 돼요? 그렇죠. 수탁자, 읊게 되는 거예요. 갑이 아니에요. 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새로운 신소유권자는 수탁자인 을이 되니까 신탁자인, 명의신탁자인 갑은 을한테 내가 돈 됐으니까 그 부동산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정적으로는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누구라고요? 명의신탁자 을이라고요. 을은 뭐라고요?
소유권자라고요. 소유권 하면 그게 뭘로 보여야 된다? 물권. 물권은 막강한 거죠. 관계가 뭐예요? 절대죠. 어느 놈한테 다 주장할 수 있죠. 난 내가 소유권자인데?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이 수탁자한테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부동산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국회에 출마한다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거기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화살표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매매대금 상당의, 자, 검정펜 밑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내가 돈 된 거, 그건 돌려달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왜? 결론성이 없으니까 320조. 그죠? 바른 거 아니잖아요? 결론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느끼. 그래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그죠? 유효다는 거. 무효인 경우는 뭐예요? 매도인이 악이. 알았어. 짠 거. 그죠? 나는 팔 기분 하면 돼. 땡이야. 이렇게. 그죠? 이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것은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병한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명의신탁의 이전 등기가 유효인 경우는 매도인이 선인 경우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자가 명의신탁에서요. 자, 명의수탁자가 그죠? 부탁을 받은 자.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그죠? 얘만 부동산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간만 부동산을 사랑해. 오늘도 부동산을 사랑해. 그죠? 얘만, 그죠? 이런 게 아니라 얘도 그래. 그래서, 나한테 넘겼어. 얘도 팔아먹었어. 그죠? 아주 그 친구죠. 그죠? 자, 그러면 명의수탁자가 양도했다. 팔아먹었다. 제3자한테. 그죠? 유효다. 근데 제3자 가로로 뭐라고 그랬어요? 선의 악이 불문이라고 그랬죠. 검정표죠. 선의 악이 불문이다. 즉 제3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유효하게 자기 권리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통정허위하고 다른 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법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완전히 너 명의신탁자, 너 매국노 같은 이양용 같은 놈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완전히 우리 사회를 보호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근데 그러니까, 선의 악이 불문이라는 것은,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악의의 제3자라도 자기 권리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죠?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어디 있었죠? 잘 몰라도 하여튼 어디선가,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103조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이럴 때 다뤘었죠, 그죠? 이중매매 할 때 적극 가담하면 이중매매, 그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것보다 반사의 질서 법률에서 절대적 무효다. 기억나시나요? 그겁니다. 그죠? 그 법리가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효입니다. 그죠? 그거는 똑같이 이자가 명의신탁이든 3자가 명의신탁이든 계약명의신탁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다음에 이제 그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그거 이제 중요한 내용들 밑에 법률 관계를 정리했죠. 자, 첫 번째 볼까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죠? 무효죠.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딱 보니까 갑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 보니까 자기하고 성격이 비슷해. 내가 저는 못 믿겠는데 낌새가 좀 이상해. 그래서 뭐예요? 야, 안 할래. 돌려줘. 이거 명의신탁 약정 우리 깰래. 더 이상 관계 끊고 싶어. 이건 뭐 해지하고 싶은 거죠. 응?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나 봐 이놈이 또. 그래서 해지 또 명의신탁 약정 계속 적게 하는 해지. 나 해지할래? 그럼 원상해 보이고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지라는 것은 뭐다? 일단 법률행위가 뭘 전제는 유효.
유효를 전제로 해줘. 우리 해제, 해지, 취소 이런 건 다 뭘 전제로 해요? 법률행위 유효를 전제로 해줘. 유효. 취소도 그렇고 해제, 해지도 그렇고 그쵸?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유효를. 근데 명의신탁 약정은 뭐예요? 무효인데 그럼 안 되겠죠. 그쵸? 논리적으로. 다음에 이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므로 양자 간에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렇죠. 따라서 신탁자와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밑줄 봅시다. 신탁자는 여전히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방해 청구권을 행사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와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등을 구할 수 있다. 제3자에 넘기기 전에는 대내적으로 누구 겁니까? 명의 신탁자 거죠. 그러니까 대내적 소유권자, 자기가 소유권자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등기 말소, 이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죠. 와우. 민법의 그런 법리들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민사특별법 역시.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시험에서는 끝말.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를 잘 세 개를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말 유의하다고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 다음 제3자 간 명의신탁 보니까 중간생략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 우리가 앞에 민법 총칙에서 무효 취소될 때 유동적 무효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원래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다. 이거 배웠죠? 배웠다고 해주세요. 그겁니다. 그 중간생략 등기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명의를 말이죠. 그죠? 제3자 간 명의신탁은 뭐예요? 신탁자고 명의, 제 매도인, 병,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당사자죠. 그러면은 병에서 갑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고, 그쵸? 등기를 하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을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뭐예요? 요거 생략하고 등기 생략하고 계약만 자기들끼리 하고 등기는 누구 이름 앞으로? 바로 그죠. 누구 이름 앞으로? 명의신탁자는 을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이게 생략된 거죠. 그래서 중간 생략 명의신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매도인하고 그죠? 매도인 병하고 매수인 신탁자 갑하고의 매매계약은 뭐다? 유효다. 선생님 다 막아야 된다면서요. 무효로 해가지고. 그거는 명의신탁 약정의 하나입니다. 명의신탁. 그래요. 매매계약은 별도의 계약인 거죠. 그렇죠? 명의신탁 약정하고 별도의 계약인 매매계약. 계약의 유효성은 뭘로 따진다? 법률, 효력요건 가지고 따지죠. 효력요건을 구비했다면 유효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인 수탁자, 즉 신탁자하고 수탁자 관계 보실까요? 신탁자하고 수탁자 관계 한번 봅시다. 매도인을 대의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네요. 그쵸?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수탁자이 못 믿겠어. 낌새가 이상해. 그래서 뭐예요? 야 등기 나한테 내라 이렇게 바로 할 수는 없지. 왜? 자기는 소유권자가 아닌데요. 그쵸?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수탁자? 을? 아니죠. 무효라니까요. 이전 등기가 무효.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매도인 병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신해서 자기가 채권자죠. 병에 대해서 갑이. 그러니까 채권이 어떤 채권자 대의권이죠, 그죠? 그래서 대의해서 대신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 직접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Why? 자기는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됐습니까? 다음에 법률관계 보죠. 3자 간 명의신탁에서 법률관계. 첫 번째, 수탁자 앞으로 격려된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상에 이루어진 건 당연히 무효였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등기부상 전 소유자, 즉 병거죠. 원래의 소유자인 매도인 병에게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죠? 그 다음 이 법에서는 실명법에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이 무효로 하고 있을 뿐
신탁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매매 계약은 효력 요건을 갖추나 뭐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왜? 계약이 유효니까. 그죠? 없으며, 목적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도인을 대의해서 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그 등기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매도인으로 다시 등기부가 이름이 넘어갔겠죠? 그 이후에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클리어를 해놓고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계약 명의신탁, 위명 명의신탁은 그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전 등기가 유효인 거,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매도인, 병의, 선의인 경우. 그죠? 자, 법률 관계에서는, 그죠? 법률 관계에서 첫 번째, 당사자 간 채권적 법률 관계다 해서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그 다음에 끝에 법률의 효력은, 그죠?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법률의 효력, 유효인 거. 그에 따라서 등기가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을한테, 그죠? 생기는 소유권이 발생되는 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물권 변동의 효력. 이 법은 계약 명의신탁에 따른 이런 물권 변동의 효력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하되, 원칙이라고요.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 그죠? 이미 앞에 설명드렸듯이 그 선의인 경우에 유효를 한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그래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를 구별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명의신탁 관련해서 전반적인 판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판례들이. 자, 첫 번째 판례 보니까요.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하면 대의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예요. 대의적 관계에서는. 소유권의 특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의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대의해서. 왜? 자기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직접 대의적으로 자기가 소유권자가 아니죠. 직접 제3자, 대의적인 제3자에게 신탁 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 주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판례 한번 보실까요? 토지 소유권을 명의 신탁한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권 을이, 그러니까 갑이 을 그 소유권을 이렇게 명의 신탁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야? 내 거야? 토지가? 건물이나 한 채 지어볼 거야. 신축했어, 건물을. 신축했대. 자, 이런 경우에 맨 끝에 봅시다. 밑줄 바로 앞에 수탁자가 신탁자들에 대해서 지상 건물의 소유량 관습상의 지상권, 즉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죠. 요거 취득하여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요건은 뭐예요? 그렇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 갑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는 신축자, 누굽니까? 수탁자인 을거죠. 그러니까 그 요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오케이. 다음에 신탁자는, 그죠? 불법 점유에 대해서 그 직접 명의를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외부관계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Why? 대의적으로 그죠?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그죠? 경매 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그러니까 갑이 명의수탁자가 말이죠, 을한테 대신 경매에 참가하게 하는 거예요. 대금을 대주고, 그죠? 경매, 매매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앞에까지는 계약명 매매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에 들어요. 경매, 그죠? 경매란 말이에요. 경매의 경우도 이런, 그죠? 법리가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비록 경매가 법률의 규정이지만 말이죠. 경쟁이 시켜서 매매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그 매매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법률의 이제 성격. 그래서, 그죠?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그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 을을 말하는 거죠. 을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누군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 을이 취득한다. 을이 소유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역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에 금지되는 명의신탁하고 허용되는 명의신탁이었죠. 자, 허용 명의신탁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그으시고요. 자, 1번 동그라미 종중, 2번에 배우자 간, 배우자 검정펜, 3번에 종교단체. 이 종교단체가 하나 더 첨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신설이 됐어요. 자, 그래서 화살표 쭉쭉 보시면은요, 이게 명의신탁이기는 하지만은 세 개 다 말이죠.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좀 불순한 의도가 아닌 그런 경우는 뭐예요? 유효하고 허용이 된다. 자, 검정펜 유효 허용. 명의신탁은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유효다, 무효가 아니다. 앞에는 다 뭐였죠? 무효였죠, 명의신탁. 근데 이거는 그렇죠? 유효다. 그리고 허용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 보시죠. 판례는 이제 종중 명의신탁이었는데 공동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들, 종원들 말이에요. 종중의 종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해 공유물 분할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나머지 종원들 모르게 우리끼리 이거 등기 이름 우리로 돼 있어 이거 쪼개 가져볼까? 이렇게 했다 이거죠. 아, 이게 나쁜 종들이네. 자, 그래서 명의신탁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기 위해서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되지 않는다? 허용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공유물 분할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즉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입니다. 빨간 펜, 명의신탁 안 난. 즉 명의신탁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예요? 허용되고 유효하겠죠. 이건 앞에 거는 명의신탁이지만 유효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거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어서 허용되고 유효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담보 말씀드렸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호명의신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률에 따른 신탁. 거기다 각각 검정펜 밑줄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민사특별법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정리했습니다.